자, 중국 기업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호전주시라는 PCB 전문 업체이고요. 이거 대표적인 중국에서 뭐 PCB 선도 기업이고 디지털 및 전기차 주목할 필요 있다고 그 관련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거는 화태증권 그 발표하는 리포트이고요. 이 회사 목표 주가는 22위안화로 보고 있고 지금 회사 시가총액은 360억 정도 되고요. 종가는 14억 위안 정도 되고 그 원래 기준으로 PR는 20배 정도 되고 PBR는 3.9배, EPS 0.88위안 정도 되고요. 원래 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매출액은 동기 대비 20%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2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재밌는 부분은 좀 많고요. 이 호전주시는 1992년 그 강수성 그 설립하는 PCB 전문 업체이고요. 이 회사 주로 만든 제품은 PCB, MLB, HDI 이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주로 사업부는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 통신용 PCB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용 PCB도 만들어요. 그 최근 차원 보고서 따라서 하면은 매출의 비중은 그 기업용 통신용 PCB 매출 비중은 60% 정도 되고요. 그 자동차 PCB는 22.9% 정도 되고 특별한 거는 이 회사가 주요 고객사는 화웨이, ZTE, 노키아,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시스코입니다. 아니 테슬라도 들어가 있나요? 네, 자동차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아마존까지. 네, 다 서버 서비스 이런 거 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 아침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 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조달하는 걸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리스크 좀 있습니다. 그게 당장은 당장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런 리스크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에 있는 화웨이나 GT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따로 그거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화웨이 GT의 비중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해주시죠. 네, 그 회사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버 업그레이드로 고수 PCB 제품 수요 증대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서버의 확장 그리고 업그레이드 진행되고 있어서 고수 PCB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사가 지금 화웨이, 아마존 많은 서버 제조업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같이 제휴 관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대규모 증설에 따라서 가장 수혜가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고요. 2012년부터 2024년 그거 기업용 통신용 PCB 사업 매출은 CAGR는 거의 12% 정도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제품 가격 상승, 판매량 확대 그리고 원자료 가격 하락 등 요인으로 기업용 통신용 PCB 매출 총이익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는 그 원자재 비용적으로 보시면 구리는 차지하는 비중 42% 정도 되고요. 이 구리 가격 좀 빠지면 아마 이 회사 실적을 개선은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PCB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비용이 42%입니다. 야, 엄청나게 들어가는군요. 네. 그 PCB의 그 약간 화학 기판 그거나 돈이 사실 별로 많이 화학 제품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구리가 되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네요. 네. 근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빠졌죠? 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포인트는 바로 전기차 자율주행입니다. 그 전기차 자율주행 보급화로 차량용 PCB 수요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지금 그냥 큰 모멘텀이 바로 그 테슬라 주로 그거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테슬라 정책에 따라서 아마 전기차 자율주행 쪽으로 차후 매출은 동기 대비 그 CAGR은 거의 27% 정도 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고주파 고속 PCB 제품으로 개발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레이더 4D 그 촬영용 레이더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그 PQC는 돈만 호조로 아마 그 기업이 그 자동차용 PCB 매출 총익률은 23.5%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그 애널리스트는 분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뭐 비용도 빠지고 있고 PQC는 수익이 다 호전되고 있어서 그래서 작년보다 24년까지 수익률은 CAGR는 거의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주가 PR, 히스토리컬 보고 그리고 업황 개선 그리고 타사 제품 고성을 고려하면 2024년 타겟 PR는 25배 정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주하는 목표 주가는 22.3위에 정도 됩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그 매출 구성은 되게 좀 특별해요. 왜냐면 기업 통신용 그 PCB 그 매출 비중 69% 정도 되고요. 네. 다른 업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른 업체는 이 정도 안 돼요? 네, 이 정도는 안 되고요. 이 회사는 중국에서 2위 회사, PCB 2위 회사예요. 2위? 네네. 1등 회사는 그쪽으로 거의 자동차 용접 많이 하고 있어요. 1등은 상장 안 돼 있어요? 상장됩니다. 상장돼 있고요. 다만 그 주가는 2보다 좀 약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보면 아까 테슬라가 있었지만 네. 국산 전기차, 중국 내 전기차, 그죠? 네. BYD. 그리고 보쉬하고 테슬라 등의 최상위 고객사를 갖고 있으면서 이쪽 자동차용 PCB 사업부 매출이 CAGR이 27%가 나와요. 네. 그러면 잠깐만 전체 지금 매출에서 자동차용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비중은 높지 않아요. 비중은 22.9%밖에 없습니다. 22%? 22.9. 네, 네. 그런데 이쪽이 계속 27%씩 성장을 계속 한단 말이죠. 자동차 네, 맞습니다. 쪽이. 다만 그쪽은 쓰는 PCB가 그거 거부가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네, 그걸 감안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용이 네. 고부가 가치가 아니다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 매출 총이익적으로 보시면 그 기업용 통신용 그 PCB 그 매출 총이익률이 34%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이쪽은 매출 총이익률이 23.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메인은 서버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구체적으로 내용 나오지 못하지만 제가 조사 좀 하는데요. 이거 AI 쪽으로 들어가는 서버 PCB가 매출 총이익률 45% 정도 돼요. AI 쪽으로? 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 네, 제품인가요? 네, 지금 상황은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통신용 PCB 매출 총이익률 지금 34% 정도 되고, 네. 그래서 AI 서버 쪽으로 막 확충하면은 이보다는 더 확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오숙 주임도 이 PCB나 이런 거 좀 관심이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얘네가 보니까 자동차도 하고 MLB도 하고 보니까 자동차 쪽은 우리나라의 대덕전자가 전장용 프리츠 BJ로 되게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네. 대덕전자가 제가 알기로 20층 이상까지도 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차량용이 다른 BJ보다는 기술력이 좀 낮은 편인데 20층 위로 올라가면은 서버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기술력으로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몇 층인지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는 주로 12층부터 25층까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는 28층 이상 거다 하고 있어요. 또 MLB 쪽은 우리나라 이수페타시스가 또 되게 잘하거든요. 이수페타시스가 그래요. 우리나라 이수페타시스는 어디 납품을 많이 해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데요. 고객사가 엔비디아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되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이 업계는 문제가 이 업계 그 시장 그거 뭐 MS가 이 회사 MS가 크지 않아요. MS 글로벌 MS도 2%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이는 바로 그 이 업계는 약간 집중도가 아직 그 높은 수준 아니에요. 여러 업체들이 맞아요. 여러 하고 가지 있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기술 어려운 기술은 아니어서 그래서 개발 확충 따라서 바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단점이 있어요. 네. 근데 PCB, MLB 하면 그 문희사님 그 삼성전기가 1등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고부가 쪽에서는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일반 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PCB가 제일 로우엔드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층층에 쌓으면은 이제 서버용으로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거인데 이제 그런 쪽을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이런 데는 그 RF PCB 이런 쪽으로 고부가 가치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그 CPU 같이 경박 단소 고집적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근데 지금 현존하는 최고 부가가치 RPC 제품은 서버용 CPU에 들어가는 칩에 들어가는 이제 붙이는 기판이 제일 고부가치예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거를 삼성전기가 이번에
들어갔고 이제 이노텍도 이제 서버 쪽도 향후 미래에는 해보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노텍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아, 그래요? 근데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다 AP 모바일용 CPU 쪽으로는 다 전 세계 넘버원급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이노텍도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시장의 예측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 약간 그게 좀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최근에 삼성전기는 조금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노텍은 최근에 뭐 그전에 워낙 또 많이 올랐었기도 하고 그 PER도 조금 착한 수준이잖아요. 이노텍이 한 6배? PER이? 네, 그 정도. 그 정도인데 최근에 네. 좀 주가가 약했었는데 그런 또 기술적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이 호전 주식이 아침마다 우리가 네. 52주 신고가를 체크하다 보니까 아 이런 기업이다라는 건 알고 오늘 시장을 봤더니 오늘 시장에 이 PCB 관련해서 다 맞아요. 주가가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 투자가들이나 투자자들은 다 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호전 주식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PCB 전체 중국 개파 규모가 좀 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차지할 비율 50% 정도 돼요. 50%? 네, 그 개파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중국 시장 그 관련주는 우락하면 아마 전체 글로벌 피어단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황이 뭐 다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죠? 업황은 당장 좀 그렇게 변화가 없지만, 그런데 최근에 그 GPT AI 쪽으로 좀 보시면 아마 향후에 그런 회사도 투자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百度, 알리바바 이런 거 계속 그 GPT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 강조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뭔가 키워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지난주 보는 그 차이나 모바일 있잖아요. 그 투자 매락 똑같아요. 네, 포인트도 똑같고요. 하긴. 그래 향후에 그 얼마 정도 투자하는지 그 가장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캔슬링 관점에서 어때요? 분기 실적하고 지금 연간 실적은? 네, 분기 실적은 또 계속 20%씩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그 중국 라다운이 있으니까 네. 거의 동기 대비 50% 정도 증가했어요. 전분기 대비 20%씩 증가하고 있고 2년 수요가 있어서 실적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최근에 GPT를 10번도 뭐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내후년은 거의 매출 수익이라는 거의 20% 정도 똑같은 증가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긴 작년에 좀 베이스가 좀 네, 낮다 그죠? 맞아요. 낮다 네. 보니까 네. 지금 분기나 연간으로는 일단은 네. 20% 이상 그런 성장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이게 뉴 프로덕트로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앞단이 지금 전장이라든지 뭔가 앞단에서 새로운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 사이클 산업에서 그냥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그냥? 저도 그 시클리컬 관점으로 좀 시클리컬 봐요. 관점. 왜냐면 저도 하면 그 주가 차트를 하면 그렸어요. 이 부분이 네. 이거 핵심 부분이에요. 이 회사는 2012년 상장했잖아요. 그 2012년부터는 상장 초기에 공장 이장하고 신규 증설 따라 실적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2013년까지 계속 주가 빠졌어요. 예. 그 반등한 시점은 2014년부터 반등했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는지 바로 4G로 나왔어요. 아, 4G가 그때 나왔죠. 예. 맞아요. 네, 4G 나오고 그리고 그때 정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적도 개선되고 이 회사는 주가는 올라갔어요. 다만 2015년 그 4G는 빠르게 보급화 그 업계 경쟁률 좀 심해졌어요. 경쟁. 네. 그래서 뭐 경기 둔화 그때 이슈도 있고 그림자 금융 그때 이슈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빠졌어요. 그 2018년 중반부터 2019년 중반까지 주가는 급등했어요. 그때는 일이 바로 5G예요. 그렇죠. 그때는 5G 네, 한다고 해서 맞아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 그 우리 또 정프로가 사서 물렸던 KMW 뭐 이런 주식들이 네. 2019년도에 네. 이렇게 다 올라갔었는데 맞아요. 아 이게 보니까 KMW 차트하고도 똑같네요. 네. 2019년 20년이 맞습니다. 그 2018년, 2019년 그 피크아웃 이후는 그 화웨이 제재가 좀 그때는 받았잖아요. 화웨이가. 화웨이 제재 받으면서 맞아요. 그 해외 진출도 못하고 중국에도 못하고 그렇게 좀 뭐 악화는 요인이 생기고 그리고 구리 가격 그때 또 급등하니까 의사는 실적은 좀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계속 빠졌어요. 주가가. 네. 그 반등은 그 전에 그 코로나 후기는 그때 전기차 보급화되고 서버 그때는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 글로벌들이 뭐 메타 그거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때 다 서버 투자 네. 그 계획을 발표하고 주가 살짝 반등하고 중국에서 라다운 이슈 있잖아요. 공장도 폐쇄하고 생산도 못하고 그래서 주가도 다시 조정 받았어요. 그 이제는 주가 올라가는 거는 그 뭐 AI 그 투자도 하고 이거 많이 하면은 이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 좀 보면 2014년 저점 찍고 2018년 저점 한번 찍었어요. 거의 4년마다 한 번 찍어요. 이렇게 보면 시글리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아마 이제는 새로운 사이클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그 GPT 이런 제품이 이미 나오니까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만 보면 2017년, 18년 요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익이 사상 최대 나왔을 때니까 반도체가 올라갈 때 물론 반도체 기판에도 다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그때는 주가가 그냥 뭐 조금 올랐고 이 통신주의 제너레이션이 바뀔 때마다 4G 그리고 5G 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가 이 통신 모멘텀이라고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바로 서버 쪽으로입니다. 네. 서버 쪽으로. 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차이나 모바일하고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모멘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차이나 통신 모멘텀으로 봐야 되겠네요. 차이나 모바일이 잘 돼가지고 얘네가 잘 되는 거로 봐야 그렇죠. 되는 그렇게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저는 이번에 이 2주 동안 공부해보면서 조금 뭔가 하나 약간 희망적이고 기회가 하나씩 보이는 게 항상 제가 우리가 나스닥을 보는 이유가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스닥에서 시작되니까 그래서 애플을 보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생태계가 탄생하는 걸 봤고 테슬라를 보면서 그죠? 전기차의 생태계를 봤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가 난리잖아요. 예, 그렇죠. 이 난리인데 이 챗GPT가 만들어내는 이 생성형 AI가 어떤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지 그 부분은 누가 이제 빠르게 찾아가는가인데 지금 중국 주식에서 뭔가 약간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잘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피어 그룹들이. 어떤 주식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약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정무 프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셨는데 오늘 가져온 주식은 뭐죠? 예, 이번 주 이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지난달 2월 27일 날 발간된 삼성증권의 양승윤 애널리스트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님께서는 타겟 프라이스를 기존 3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확고한 미래 성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시총은 2조 7,190억 원으로 이제 어제 종가는 142,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ER은 이제 333.87배, PBR은 36.16배, EPS는 395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야, PBR만 보면 무시무시한 주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과거에 테슬라도 뭐 200배 받았던 적이 있었으니까 일단은 정말 큰 테슬라처럼 200% 300% 성장이 나오는지 그게 궁금한데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예,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로는 이제 협동 로봇 기반 다지기 순항 다각화되는 사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022년 연간 기준 매출액은 140억 원으로 이제 YOY 대비 56% 상승하였고 영업이익은 15억 원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판매 호조에 따라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50% 수준의 낮은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어 탑라인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협동 로봇의 해외 판매, 북미, 유럽 등과 그 다음에 이제 3, 4분기 이제 서빙 로봇 출시 등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동 로봇 사업 성장과 더불어 서비스 로봇, 서빙 로봇이나 다족 보행 로봇 등 분야로의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2023년 매출액은 233억 원, YY 대비 66%, 영업이익 50억 원, 이제 YY 대비 228%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회사인 것 같기는 한데, 네. 협동 로봇 사업과 더불어 서비스 로봇, 서빙 로봇, 다족 보행 로봇. 예. 요즘 로봇 관련주가 되게 오주이네. 되게 핫한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차트만 봐가지고는 거의 주도주 것 같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 중에 시가총이 제일 크고요. 그 밑에 뉴로메카, SB비텍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봇주 중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건데 매출액이 233억인데 시총이 지금 3조가 다 왔다 그죠? 매출액 대비해서도 이 PSR이라고 우리가 구해보는데 성장주는 PSR이 지금 거의 PSR도 120배 정도 나오네요. 예. 근데 분명히 뭔가 좀 다른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있죠? 예, 맞습니다. 이제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다가 15일부터 더 크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1월 초에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현재 동사에 대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 따른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의 협력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첫 번째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활용한 삼성그룹의 자동화 추진, 두 번째로는 미래 로봇 기술 개발 협력에 이렇게 두 가지 이유에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판매 실적 증가 및 삼성전자 공급 레퍼런스 확보에 따른 글로벌 인지도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기술 협력 관점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유한 로봇 HW 기술과 삼성전자가 보유한 소프트웨어나 AI 기술 간의 시너지 발휘에 따른 미래 로봇 개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조금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지분 투자 모멘텀이 있긴 있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자동화를 위해서 이걸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일, 이제 기존에 15일 전에는 한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15 이후로 14.99%로 이제 99%로 이제 지분율을 좀 늘리면서 좀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59.94%까지 이제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어쩐지 전자가 10% 지분 투자한 걸로 이만큼이나 오를 수가 있나 예. 좀 의문이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자 지분율 22년 3월 15일, 22년 3월 15일이면 작년이잖아요. 올해입니다. 예, 올해 3월 15일로 14.99%가 됐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콜옵션이 있네요.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예, 맞습니다. 59.9%까지 그냥 아예 삼성전자 자회사가 돼버리네. 그래서 이제 인수 합병 가능성이 요즘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 경영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삼성전자에 있다가 나온 분들인지 보니까 오준호 기술이사 그리고 이정호 대표이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경영진의 어떤 출신인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그거는 체크 못 하셨고. 예, 따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캔슬림 관점에서 어떻게 되나요? 예, 현재 순이익은 2분기 연속 증가를 보였는데, 예. 주당 연간 순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21년도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22년 이제 흑전을 기록하면서 다시 플러스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전망은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나 이런 마켓 방향 자체가 그런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전망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흑자는 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말 기준으로 20억 흑자가 났고 올해 50억 예상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 50억이고 내년에 160억이다. 예, 맞습니다. 160억 정도 나면 PER 30배 곱해주면 한 얼마 나오죠? 그러면 4,800억이다, 그죠? 그리고 또 캔슬림 관점에서 계속 뭐 N은 뭐가 있죠? 예, 이제 새로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이제 지분 투자나 그리고 이제 인수 합병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지원 방향을 이제 저희가 추후에 봐야 할 것이지만 어쨌든 로봇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네.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뉴 트렌드기도 해요. 그리고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로봇 자동화 이쪽은 더더욱 이제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봇주 중에서는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원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 그런 보유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예. 어제 기준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 4.81%를 이제 합산해서 갖추고 있었는데 예. 최근 한 달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율 총합은 이제 2.32% 정도 이제 계속 지분율을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이제 삼성전자가 그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이제 밝힌 그 시점에서는 우리 한 주간 1.84% 이제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네요. 예, 발표 시점에서 이제 어제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한다고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차트 보니까 외국인 소진율에서 외국인 매수는 외국인 지분율이 2.5에서 한 5%까지 쭉 올라왔는데 그 밑에는 기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 1월달 주가가 쫙 올라올 때 기관은 매도를 한 걸로 보이는데 기관이 먼슬리로 0.26% 지분 줄였고요. 외국인 1.8% 늘렸습니다. 한 달간. 네. 이 차트에는 딱 보면 기관의 동향을 보면 판 걸로 나와가지고 이게 언제 상장됐던 거죠, 이게? 지금 차트만 봐서는 21년도부터 차트가 나오는데 이 차트가 예전에 코넥스 시장에서 있다가 올라온 건지 아니면 그때 상장을 하고 그동안에 부각을 못 받다가 최근에 올라온 건지 그 문희사님이 이거 레인보우는 재작년에 상장. 재작년 상장한 게 맞네요. 상장하고 작년에 이제 후속 로봇 관련주들이 상장을 이제 이어갔고요. 21년 2월 3일에 했습니다. 21년 2월 3일 날 상장을 했다가 이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는 게 딱 이런 거다, 그죠? 예,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네요, 보니까.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갔던 주가가 17,200원까지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예요? 17,200원짜리가 14만 2천 원 됐네요. 코스닥 시총 10입니다. 코스닥 시총 10이 예. 시총이 3조나 되니까 예, 이렇게 빨리 올라온 것도 드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52주 신고가 저희가 뭐 다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52주 신고가의 관점에서 봤었더라면 작년 시장이 한창 안 좋았던 거죠. 작년 10월 달. 작년에 우리 시장이 9월 말에 2134를 찍었었는데 오히려 그 9월 말 전후로 보니까 주가가 52주 신고가가 났어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52주 신고가를 지금은 이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여기서는 뭐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저희가 그냥 참고만 할 뿐인데 만약에 저희가 조금 스몰캡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봤었더라면 이 주식을 3만 원대 그죠? 발굴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코멘트 할 게 또 있나요?
예, 뭐 따로 있진 않지만 그냥 시장 동향을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미래에 대한 그런 로봇 산업이 기대감이 있었더라면 네. 지금은 이제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인구 감소와 같은 이제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이제 로봇 수요가 증가가 점차 이제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런 시장 그런 방향성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주가가 빅테크들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높은 인건비고 그죠? 그 높은 인건비가 또 페드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계속된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이 로봇 산업을 또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을 했었다라고 가지고 중요한 거는 과연 그 모멘텀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다는 말은 좀 의미가 있긴 한데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찍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주가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이미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호전 주식이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어떻게 보면 다 이 새로운 AI와 어떻게 보면 로봇이나 이 신성장 산업하고 다 지금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경기가 안 좋았을 때일수록 2020년대에는 뭐 플랫폼 기업들이 날아간 것처럼 예, 경기가 안 좋다 할수록 이런 성장주가 또 더더욱 돋보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캔슬림을 찾아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 또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최상무님, 문지호 이사님, 왕 이사님 그리고 남궁재 원주임님 그리고 이성준 대표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